자, 영어 속 심리 이야기 9강 2차 시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처받는 내면 아이의 치유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차시에 이어서 내면 아이 알아주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난 차시에 이야기했듯이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것은 자신의 어린아이 시절로 되돌아가서 미해결된 문제들을 푸는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충족되었어야 할 사랑을 받지 못했을 내면 아이를 인정해주고 슬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의식의 변화를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에릭슨은 사람의 각 발달 단계마다 배워야 할 것이 있고 그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발달 위기가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수업을 받았어야 됐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 수업을 받아야 됐었고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수업을 받아야 됐었고 현재 지금 대학 때는 대학의 수업을 받아야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거겠죠? 우리 모든 이런 관계에서 훌쩍 뛰어넘는다면 그만큼 갭이 생기고 상처도 생기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성장 각 단계에 따른 발달 위기 중 자신의 미해결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단계마다의 내면 아이를 연상해서 인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우리 인생의 단계마다 어린 시절 초기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이해함으로써 어린 시절의 초기 기억을 치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 단계마다의 기억을 회상하기 위해 가계도를 만들거나 자신의 발달사를 기록해 보면서 자신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족 체계에 대해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예를 들어 자신이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버지나 어머니는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그들의 성장 과정은 어떠했는지, 각각의 발달 단계의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 가족의 비밀은 그 가정의 중독적인 수치심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어떨 때 창피나 수치심을 느끼는지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언제 자신의 느낌이나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신적인 상처를 받은 사건이 기억된다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으면서 그 기억들을 치유하게 된다면 어린 내면 아이가 성숙해감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면 아이 알아주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러면 초기 감정 치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치유는 어린 시절을 탐색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경험에 감정이 연합되어 의식이 바뀌게 된다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 과정 중에 부모나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의 감정을 무의식 속에 억압해 버릴 경우 그 트라우마는 우리 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성인의 신체, 정신,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충족되어야 했었을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 슬퍼하는 내면 아이를 알고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억압되었던 감정들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점차 새로운 행동을 취하고 변화하게 되는 모습을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통찰을 통해 과거나 과거의 자아를 새롭게 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처나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힘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자기 이해나 인정의 단계를 거쳐 자신 속에 억압된 충동을 인정하거나 자기 이해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억압된 감정들이나 상처들을 직면하고 수용하게 될 때 방어적 욕구에 대한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면의 성숙시키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내면 아이를 인정해주고 발달 단계에서 욕구들이 충족되지 못한 내면 아이의 상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충분히 슬퍼해줌으로써 내면 아이가 치유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 우리는 이 내면 아이를 성숙시킬 때 새로운 존재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초기의 발달 단계에서 크지 못했던 내면 아이의 새로운 부모가 되어 놀란 내면 아이의 탈바꿈할 수 있도록 내면 아이를 교육하고 훈련의 과정을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숙시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내면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내면 아이를 보듬어주고 다스리고 훈련을 통해서 성숙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상 과제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를 성숙시키고 사랑하고 더욱더 변화되는 아이로 만들어줘야 할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먹으며 사람으로서 꼴을 갖추게 됩니다. 태아일 때 스민 태교의 경험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태교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클래식 음악을 듣고 좋은 생각을 가지려 하는 것도 이런 태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태교의 경험을 알아야 나는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동양학을 공부를 했다면 사주 명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주는 네 가지 기둥이란 뜻입니다. 네 가지 기둥은 태어난 연,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날 시입니다. 사람은 응애하고 태어날 때 하늘의 기운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기질의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거의 10개월을 어머니 뱃속에서 살다가 탄생해 품에서 돌봄을 받으며 유아기와 아동기를 보내게 됩니다. 유아기나 아동기 때는 어린아이는 거의 힘을 못 씁니다. 부모의 보호가 없고 방치된다면 그만큼 큰 상처는 없을 것입니다. 애정, 애착, 안정,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애착 외상이죠.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만큼 항상 무언가를 찾아가겠죠. 우리는 부모를 통해 성숙해진 어린 시절의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피부는 작은 상처에도 큰 생채기가 날 수 있습니다. 내면 아이도 정신적인 작은 상처로부터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한 내면 아이는 애정에 대한 끝없는 갈구를 하고 갈래를 하게 됩니다. 애정을 갈구한다는 뜻이겠죠. 이런 경우 성인이 돼서 집착을 하거나 스토킹의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내면 아이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온전하게 수용받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 역시 그런 사랑을 받아볼 때 그런 사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받은 상처는 트라우마로 작용하며 성인 아이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불교의 무해라는 말은 장애를 가진 내면 아이가 치유되어 참된 자아로 살아가라는 지상적 명령의 수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상적 명령의 수행은 내면 아이가 치유되어서 참된 자아, 진화로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의 지상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빗 시멘즈는 똑같은 책에서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상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상처는 신체적 고통도 따르지만 또 정신적, 감정적 고통도 야기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자아에 타격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기억이나 상처를 지우고 싶어 무의식 속에 꽁꽁 숨겨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프로이드의 수업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내면하기, 알아주기, 초기 감정의 치유, 내면의 성숙시키기. 여러분들 안에 내면 아이를 알아줘야 될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었고, 나는 또 나의 과거의 어린아이의 경험이 무엇인가, 또 내면 아이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영화 관람과 치유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교양 수업인 영화 속 심리이야기는 동서대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모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 김모 학생은 에세이 모음집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영화 속 심리이야기는 결코 단순히 영화만 감상하는 수업이 아니다. 나는 이 수업을 통해 만났던 영화의 주인공을 통해 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영화 속 인물들의 마음을 보면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며 스스로 위로하며 마음속 큰 장벽이 무너졌음이 확실하다. 이렇게 다시 듣고 싶은 에세이 모음집 2011년에 제가 대상을 받았을 때 그 학생이 썼던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의 그런 영화 감상이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영화는 상담자를 찾아 자신의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집단적인 무의식을 건드려 자신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곧 영화 관람이 치유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화는 치유의 수단으로서 관객들은 내담자가 되어 주인공들의 상처나 행동의 변화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담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영화의 치료 이론과 실제 학지사에 나온 책을 보면 영화는 심리적으로 매우 안전한 매체라서 영화 속의 배우가 내담자에게 직접 말을 걸거나 영화 배우가 스크린 밖으로 뛰어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내담자에게 영상 텍스트가 형성되는 맥락 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문제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영화는 등장인물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내면 아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상담자 역할로서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심리적인 도구로서 치유의 수단으로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 상담자에게 할 수 없는 말을 영화 속 주인공과 동희 씨를 통해 자본감의 회복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치유의 매체가 되기도 합니다. 영화는 시냅스를 활성화하고 뇌 기능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관계의 가장 내밀한 영역에 각인됩니다. 영화 이미지와 음향은 신경 경로를 조정하고 신경에 작용하며 육체적 반작용과 무의식적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처럼 내 안에 저장된 기억들이 필리처럼 순식간에 떠오르는 것처럼 스크린에 투사되는 이미지는 심층의 기억들을 표상해 관객의 무의식적 반응을 일깨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 꿈과 같이 이루어진 일들이 영화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 과거의 기억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르게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본다는 것은 관객이 영화 속의 인물에 자신을 투사한다는 것입니다. 관객은 그 투사하는 행위를 거쳐 몰입에도 끝날 수 있고 보다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면서 자기 반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영화라는 매체는 이렇게 자신을 투여할 수 있는 하나의 매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치유의 수단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 봅니다. 영화 속 심리학에서 영화라는 것은 바로 이런 치유의 매체라고 생각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번 학기는 저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굿윌 헌팅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시고 한 번쯤 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쇼 교수님께서 어떻게 주인공을 변화시키고 또 어떻게 주인공은 이런 아픔을 혼자서 겪을 수 있던 아픔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보도록 하십시오. 이런 주인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정적 동일화를 이루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영화라는 매체가 상당히 신기한 매체죠. 영화는 낙항의 거울 단계에서처럼 거울에 투영된 이상적인 자아를 바라보며 자아를 반성할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영화는 자신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위험하지 않죠.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고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투사와 감정적 동일화를 통해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화는 심리치료의 수단으로도 작업합니다. 상처를 받은 누구나 치유가 필요합니다. 육체적 상처를 받으면 병원에서 치유를 받듯이 정신적 트라우마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의식을 갖춰야 합니다. 사람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더라도 자신을 괴롭히는 어린 시절의 내면 아이가 존재한다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성숙한 내면 부모는 어린 내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안정이 되게 된다면 서서히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정신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숙한 내면 부모는 어린 내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내면 부모가 내면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줄 때 아픔이 치유되고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어린아이들을 수용하게 된다면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무의식 속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지만 미술이나 음악, 영화 등도 치유의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라는 매체는 시각적 스토리텔링과 심층한 기억들을 끌어올려 감정을 치유하여 새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또 영화 속에 나타나는 주인공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와 감정적 동일화를 이루고 내 안에 내면 아이가 성장하고 있는지, 성숙하지 못했다면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내면 아이를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내면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